여러분이 디자이너든 엔지니어든 예술가든 딥러닝 전문가든 과학자든 그래픽과 인공지능 성능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드림 PC를 만들어서 무료로 빌려드리겠습니다. 현존하는 최상급 PC를 직접 써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죠. 이 드림 PC에는 최소 2,500만원에서 필요에 따라 4,500만원 상당의 최고급 부품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이고요. 11월 중순쯤 완성됩니다.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영상에 댓글을 남긴 분 중 30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나눠드릴게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게임 같기도 하고 잘 만든 3D 애니메이션 영화 같기도 하죠. 이 영상 어떤가요? 기가 막힌가요? 아니죠. 이 정도 화려한 그래픽은 그간 많이 봤잖아요. 잘 만들었네. 요 정도 느낌? 우리는 그동안 이게 실사인지 그래픽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것들을 이미 많이 봤죠. 소름 끼치도록 놀라웠던 아바타만 해도 언제적 영화예요? 벌써 개봉한 지 13년 가까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 정도로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그렇지 않죠? 야동도 처음 볼 때나 화들짝 놀라지. 몇 번 보면 뭐...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아주 특별합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그 엄청난 것들은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동원해서 렌더링을 미리 해놓고 최종 결과만 감상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무지막지한 돈, 시간, 그리고 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제작비가 몇백억, 아니 몇천억이 들든 신경 쓰지 않고 돈을 활활 불태우며 만들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몇 달, 몇 년이 걸리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오로지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홀릴 결과만 뽑아내서 돈을 도로 쓸어 담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영상은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을 무지막지하게 들여서 미리 렌더링 해 놓은 것이 아닌 실시간 시뮬레이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손에 게임 컨트롤러를 쥐어드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동차들을 직접 조종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좀 솔깃해지셨나요? 이 자동차의 바퀴를 보세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실제 자동차처럼 스티어링 휠로 방향을 바꾸면 그게 물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만든 시뮬레이터입니다. 영화처럼 미리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도록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점이 다르죠. 그뿐이겠습니까? 자동차는 노면이 거칠거나 하면 서스펜션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흡수하고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나 모터의 회전 방향 등을 설계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그림자, 먼지, 광선 효과, 조명 등 영상에 영향을 끼치는 온갖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 녀석을 레이서 X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작 기간이 꼴랑 3개월이라고 합니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엔비디아 옴니버스입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이 HTML로 전 세계 어떤 웹사이트든 연결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시뮬레이션 엔진이 가상 3D 세계를 연결합니다. 한마디로 실시간 공유되는 대규모 3D 데이터베이스인 셈이죠. 레이서 X에는 이용한 툴이 11가지나 되는데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일하는 아티스트 30명이 마치 한자리에 모여 협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환경에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제작기간 3개월 만에 이런 결과를 뽑아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서 X의 화려한 그래픽을 가능하게 한 주인공은 바로바로 엔비디아가 지난 9월 선보인 차세대 GPU 아키텍처 에이다 러브레이스입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사람 이름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영국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 바이런의 딸이자 수학자이며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고 하네요. 레이서 X를 구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GPU가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에이다 러브레이스 딱 한 장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트랜지스터 760억 개를 때려 박았고 쿠다 코어는 전 세대인 암페어의 1752개보다 70%나 더 많은 18432개를 칩 하나에 통합했습니다. 그 덕에 암페어 아키텍처 대비 약 2배 달하는 처리량을 자랑하죠.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어딘가에 외계인 양식장이라도 차린 거 아닐까요? 이게 정말 현존하는 지구의 기술이에요.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크게 3가지 향상된 점이 있는데, 첫째, 이전 세대보다 2배 증가한 90테라플롭스에 이르는 연상 능력을 갖춘 멀티 프로세서입니다. 테라플롭스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따지는 계산 속도인데요. 1테라플러스는 1초에 1조번 연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엔비디아 GPU 최소 단위를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줄여서 SM이라 하는데요.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SM에는 실행 순서 재배치라는 신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서 레이트레이싱 속도가 2
2배에서 3배 빠릅니다. 레이트레이싱은 또 뭐냐? 이것만 아마 1시간 설명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사실 이건 개발자 아니고서야 100%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개발자라도 설명 못할걸요? 네, 이공계 특징이죠. 알고 있는 바가 있어도 생각을 글과 말로 설명하는데 서툴러요. 뭐 설명해달라 하면 조사 빼고 전부 영어를 쓰는 분들이 많죠. 그냥 지구의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엔비디아, 인텔, AMD 등 온갖 IT 회사들 담당 기자를 10수년 했지만 척척 알아듣게끔 설명하는 분은 지금까지 한두 명 봤습니다. 정말 가끔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분들을 뭐라 불러요? 네, 난놈이라 하죠. 저는 난놈이 아니니까 제 능력 안에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보게 되는 걸까요? 자, 이렇습니다. 모든 사물은 빛을 직접 내거나 또는 반사합니다. 이 빛을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뇌로 전달해 시각 정보로 바꾸는 거죠. 레이트레이싱은 눈에 도달하는 광선을 역으로 추적해 최대한 현실과 가깝게 흉내내기 위한 기술이랄까요? 쟤 뭐래? 이런 느낌인가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안다고 성적 오르지 않고요, 월급 오르지 않고요, 그동안 없었던 애인 갑작스럽게 생기지도 않습니다. 네, 안심하세요. GPU가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때는 유사한 작업을 병렬로 묶어서 동시에 처리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데요. 빛은 사방으로 반사되고 다양한 유형의 표면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을 병렬화해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에이다 러브레이스에 쉐이더 실행 순서 재배치, 줄여서 SER 이라는 걸 넣어서 효율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음영 처리 실행 순서를 다시 배치하고 있죠. 이 방법으로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2배에서 3배까지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것이죠. 둘째는 3세대 RT 코어입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 2배나 되는 200RT 테라플롭스의 처리 속도를 갖고 있어요. 고급 음영 처리 또는 노이즈 제거와 함께 레이트레이싱을 동시에 실행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유닛 2개로 무장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실사 같은 렌더링이나 제품을 디자인할 때 가상 프로토타입 제작 등의 작업에서 어마어마한 가속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셋째는 4세대 텐서 코어입니다. 1400 텐서 테라플롭스 처리 속도와 호퍼 FPA 트랜스포머 엔진을 갖췄습니다.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AI와 과학 모델 훈련,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을 미친 속도로 해치웁니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인공지능 성능 덕에 딥러닝 슈퍼 샘플링, 줄여서 DLSS나 AI 노이즈 제거 같은 복잡한 그래픽 처리도 엄청 빠르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꽤나 매력적인 기능이라 해볼게요. 꾹 참고 봐주세요. 4세대 텐서코어가 담당하는 딥러닝 슈퍼 샘플링은 알아두면 재밌긴 합니다. 정말 재밌을까? 장담은 못하겠네요. 네, 하지만 이런 거 머릿속에 넣어두면 엄청 똑똑해 보이긴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신 그래픽 효과를 이용한 게임을 4K 해상도에서 높은 프레임으로 즐기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고품질 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4K 영상 전체를 픽셀 단위로 하나하나 연산했다면 이제는 그 4분의 1인 FHD만 처리한 뒤 인공지능이 4K로 변환하는 겁니다. 또 DLSS는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물리 효과가 많거나 대규모의 맵을 갖고 있어 CPU와 GPU 자원을 엄청 끌어다 쓰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게임은 DLSS를 끄면 1초에 고작 22에서 23프레임에 머무르던 것이 활성화한 후에는 90프레임이 넘게 뿌려댑니다. 재생 빈도가 4배로 늘어나네요. 야, 이건 정말 대단하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초고해상도인 16K까지 예측하도록 AI 모델을 수만 번 반복 학습시키고 개선사항을 반영한다고 해요. 알파고도 처음엔 인간을 이기지 못했다가 이제는 그 어떤 인간도 알파고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DLSS 역시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어마어마한 발전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최첨단 영상 효과가 들어간 그래픽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엄청난 GPU 성능이 필요합니다. 방금 본 사이버펑크 같은 최신 게임은 조명 효과만을 위해 픽셀 하나하나마다 레이트레이싱 연산을 600개 이상 수행한다고 해요. 이건 4년 전에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처음 도입했을 때보다 16배나 늘어난 것인데 이러한 연산에 필요한 GPU의 트랜지스터 수도 같은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이것이 엔비디아 RTX의 놀라운 점입니다. AI를 이용해 4년 만에 16배 향상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일부 픽셀만 연산에 처리하고 대부분은 인공지능이 예측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트랜지스터 수를 늘리는 방법만 고집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번 생이 끝날 때까지도 이런 성능은 구경해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적인 물리 효과로 정평이 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 정말 오래된 게임이죠.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DLSS를 켜면 거의 모든 장면에서 프레임이 2배로 껑충 뛰죠. 아시다시피 프레임이 많을수록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이는 장점이 생깁니다. 비교 영상은 시간 문제로 2개만 보여드립니다만 엔비디아가 자체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적게는 200%, 많게는 550%가 넘는 프레임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네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3D 그래픽 처리 속도는 호스가 많고 클럭이 빠르고 비디오 메모리가 대용량이면 빨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옛날 사람. 인공지능이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정말이지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두근두근합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하나? 엔비디아의 최신 GPU 특징과 성능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복잡하죠. 괜찮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고액 연봉 받으면서 엔비디아에서 일해야죠. 이번 신제품인 에이다 러버레이스 딱 하나만 놓고 봐도 내용이 정말 방대해서 전체를 모두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그냥 돈을 주고 사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뭘 사면 되느냐? 아마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RTX 4090이나 RTX 4080. 아우, 이것도 꽤 비싸죠? 그래픽카드 한 장이 아이폰 14 프로 가격 정도 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찾는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게이밍 PC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강의 그래픽 머신이자 딥러닝 머신을 꾸밀 생각이기 때문에 요런 거 고르면 안 됩니다. RTX 4090을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포르쉐 911 까레라 S 같은 녀석이랄까요? 최고 속도가 시속 308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3.7초밖에 걸리지 않죠. 눈 3번 깜빡 하면 시속 100km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스포츠카입니다. 그에 걸맞게 몸값도 어지간해서는 엄두도 못 내잖아요. 하지만 이런 드림카를 갖고 있어도 장거리 운전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직접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네, 허리가 내 몸 밖으로 이탈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아우, 엉덩이도 그렇게 아파. 그래서 최강의 드림 PC를 만들려면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눌러야 됩니다. 엔비디아 RTX 데스크톱 워크스테이션. 총 11가지 제품이 쭉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침 튀기며 떠들었던 RTX 6000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최상위 모델입니다. 어우,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네요. 어쩜 생긴 것도 이렇게 품이 있어? 이걸 자동차에 비유하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아한 자태, 거대한 덩치 탓에 날쌔 보이지 않지만 아니죠. 최고 속도 시속 25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력은 무려 4.8초입니다. 최고 속도나 가속력은 포르쉐 911 까레라 S에 뒤지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안전, 그리고 안락한 승차감. 이 두 가지만큼은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RTX 6000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이 영상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알아봤는데 어쩜 단 한 군데도 파는 곳이 없어요. 뭐 그렇다면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지구별 최강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던 RTX A6000은 어떨까요? 쿠다코어 1752개가 38.7테라플러스의 연산 속도를 내며 3세대 텐사코어 336개는 이전 세대에 비해 5배나 되는 폭발적인 머신러닝 성능을 뽐내고 이전 세대에 비해 처리량이 2배 늘어난 2세대 RT코어 84개로 무장한 괴수급 GPU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더라고요. 아니, 하나에 850만원짜리를 팔면서 뭐? 배송료 3,000원이 별도라고? 와, 빈정 확 상하죠. 주문 전에 전화로 문의하라고 적어놓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백발백중 재고 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이런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쌓아두고 팔기는 쉽지 않으니까. 열대장만 갖다 놔도 얼마예요? 1억이 넘어요. 발품 팔고 손품 팔아 어찌저찌 구했다 치더라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혼자 다 작동하지 않죠. CPU, 메인보드, 메모리,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장치, 그 외에도 든든한 파워 서플라이와 효율적인 케이스도 필요합니다. RTX 6000 러브레이스든 RTX A6000이든 이런 초고성능 GPU는 CPU와 메인보드를 정말 잘 골라야 해요. 아무거나 짝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연산 속도와 데이터 처리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하기 때문에 PCI Express 4.0 레인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어요. 이건 또 뭐냐고요? 네. 그래요.
이걸 알면 이상한 거지.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운전만 잘하면 되죠. 자동차 구동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설명하면 최소 1시간짜리인데 쉽게 설명하면 CPU와 주변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자동차 도로는 덩치가 엄청 큰 15톤짜리 덤프 트럭이든 앙증맞은 경차든 차로를 딱 하나씩 공평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최신 PC는 처리 속도와 데이터 처리량이 말도 안 되게 많아지면서 주변 장치 하나가 통로를 여러 개 차지하는 방법을 씁니다. 요즘 GPU들은 이 통로를 혼자서 16개나 써요. 저는 이 드림 PC에 그래픽카드 2장을 꽂을 것이니까 GPU가 쓰는 것만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32개가 필요하죠. 그럼 통로 수가 많으면 좋겠네요. 네, 고성능 주변 장치를 많이 연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CPU와 메인보드를 쓰느냐에 따라 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뭘 고르냐가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잠깐! 그래픽카드 2장을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내가 왕년에 PC 조립 좀 해봤지. 이런 분들은 SLI라고 기억나시죠? 그때도 그래픽카드 2장을 꽂아 병렬 처리를 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SLI가 엔비디아 NV링크로 발전했는데요. GPU 2개를 연결해 연산만 병렬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래픽 메모리까지 통합해버립니다. 따라서 총 96GB나 되는 그래픽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또한 NV링크는 최대 초당 110GB에 이르는 양방향 대역폭을 갖고 있어서 마치 한 몸처럼 작동합니다. 대단하죠? 저는 RTX 6000 너브레이스 또는 RTX A6000의 힘을 불어넣을 파트너로 AMD 라이젠 스레드리퍼 프로 5965WX를 골랐습니다. 24코어이고요. 작동 속도는 3.8GHz죠. 이러면 어느 정도 CPU인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이 녀석 하나만 몸값이 400만원이 넘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좋아 보이시나요? 이 녀석의 최대 PCI 익스프레스 레인 수는 무려 몇 개? 128개. 굉장하죠? 아주 그냥 지구 끝 성능까지 맛보고 싶다. 그럴 때는 RTX 6000 너브레이스를 4장까지 때려 넣더라도 끄떡없습니다. CPU 하면 인텔 아니냐고요? 인텔도 좋은 선택이죠. 그러나 코어가 24개로 똑같으면서 작동 속도가 3.6GHz인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골드 6336Y는 PCI 익스프레스 레인이 딱 절반인 64개입니다. 그건 그렇고 근데 CPU 이름들이 다 이 모양일까요? 이거 한 번 듣고 외우긴 하겠어요? 뭐라고?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골드. 아이고. 그리고 CPU, GPU, SSD 등 온갖 부품들을 전부 어디에 꽂죠? 네, 메인보드. 그래서 메인보드도 아무거나 고르면 안됩니다. AMD WRX80 칩을 얹은 워크스테이션용 메인보드가 필요한데 이런 게 또 괜찮다 싶은 건 얼마인가 하면 한 150만원쯤? GPU와 CPU가 쓰는 최대 전력량을 모두 더하면 GPU가 300W씩 2개니까 600W, CPU가 280W, 총 880W네요? 다른 부품들도 뭐 광합성에서 작동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도 전격 출력 2000W짜리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 정도 파워 서플라이는 가격이 또 60에서 70만원 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따져서 부품을 하나씩 고르려면 전문가로도 최소 몇 시간, 하나씩 공부하며 찾는다면 며칠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리더스 시스템즈입니다. 가격도 다른 곳들보다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별명이 갓더스 시스템즈죠. 리더스 시스템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엔비디아 RTX 6000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사전 예약만 받고 있는데 국내에 언제 들어올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RTX A6000은 3, 4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이폰이야? 이것도 기다려야 돼? 리더스 시스템즈는 워크스테이션용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단품으로도 그리고 내가 직접 이런저런 수고할 필요 없이 필요한 용도에 딱 맞춘 시스템을 전문가가 구성해 완제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3년간 해주기 때문에 꽤 마음이 놓이죠. 아무튼 이 드림 PC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3주 정도는 걸린다니까 11월 중순 정도에 완성할 것 같네요. 총 예산은 최소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3D 그래픽이나 영상 제작에 이 드림 PC를 이용할 것 같아서 메인 메모리를 소박하게 256GB로 꾸몄습니다만 머신러닝, 딥러닝에도 고성능 GPU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쪽 분야에서 써보고 싶다면 그에 딱 맞게 메모리 뱅크 8개를 꽉 채워서 512GB로 확 늘려드릴게요. 메모리 뱅크를 꽉 채우면 옥타 채널로 작동하기 때문에 대역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정도면 학습시킬 데이터 양이 엄청나더라도 거뜬하죠. 아, 메모리 값이 또 얼마지? 뭐 2,500만원을 드리나? 2,700만원을 드리나? 저도 이 영상 만들다 보니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데. 자, 고정 댓글 참조하셔서 별다방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또 드림 PC를 실제로 써볼 기회도 잡아보세요. 어렵고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복 받으실 거예요.